일단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결론은 이경실 씨가 통명으로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사로 보도가 돼서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이제 개그우먼 이경실 씨가 배우 이재훈 씨를 상대로 한 발언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발언의 내용이 사실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인 게 맞긴 맞습니다. 일단은 이재훈 배우의 이제 좀 상의가 다 비치는 스티커 사진을 보고 저 가슴골이 보이냐, 그 가슴골 사이에서 이제 물을 흘려서 받아 먹으면 이제 그게 약수다, 이런 취지의 좀 발언을 했거든요. 사실 반대로 얘기를 해서 남자 개그맨이 여자 배우를 상대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면 해프닝을 넘어서 범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설왕설래가 오고 갔을 것 같은데, 당연히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아요. 여론은 뭐 20년 전에나 할 말을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시대착오적이다, 성희롱을 넘어선 거다, 이런 여론들이 대부분이고, 이경실 씨를 뭐 옹호하는 여론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여기까지야. 그래도 뭐 사람이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저희도 말을 하다 보면 과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넘어가나 싶었는데 최근에 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기를 그 연세대학교 학생이라고 밝힌 어떤 학생이 이거는 범죄다, 만약에 여자 연예인한테 이런 행동을 남자 개그맨이 했으면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라, 내가 반드시 이경실 씨를 고발을 해서 전과자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는 끝까지 불복을 해서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을 받겠다, 흔히들 우리가 아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통매음이죠. 근데 이 고발을 한 게 그냥 단순히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고발이 돼서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 것까지 확인됐어요. 일단은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가면서 그냥 단순히 마무리될 일이 수사까지 번지면서 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변호사님, 통매음이 이게 요건이 충족이 되나요?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통매음은 말 그대로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음란한 말이나 메시지를 상대방한테 전달하도록 하는 건데, 정확하게 통매음 요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면에서는 안 되고요. 인터넷, 전화, 통신매체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상대방한테 음란한 말이나 글자, 부호, 사진 이런 것들을 이제 도달하게 하면 이제 처벌을 받는데, 그러면 음란한 말은 다 처벌받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요건이 있는데, 일단은 상대방한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이런 류의 말이나 글, 이제 사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할 수 있죠. 그럼 성적 수치심이 도대체 뭐냐? 사실 성적 수치심이 이제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긴 합니다. 누구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데 누구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있고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 우리 판례 내용을 좀 보면은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서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판례는 사람의 특성을 따지진 않아요.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이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말이었느냐, 이 부분을 따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감수성이 둔해가지고 안 느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 안 할 거야, 저 사람이 당장 내 말을 듣고 웃었다고 해서 범죄 성립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큰 오산이라는 얘기예요.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남성들의 평균과 여성들의 평균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성적 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낌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판례도 사회 평균인을 설정할 때 성별이나 그 사람이 속한 위치 같은 거를 고려해서 사회 평균인을 따져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평균인 설정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고요. 이게 이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거에 대한 요건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성적인 언동을 했어야지, 이제 야한 말이나 비하하는 언동을 했어야지 이제 성립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통의 경우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형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그러면 뭔가 저 사람이랑 성관계를 갖거나 성추행의 의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그 경우에는 무조건 그런 목적이 인정되고요. 우리 판례의 경우에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성관계를 한 목적이 없더라도 저 사람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내가 거기에 있어서 만족감만 느끼면 이거 역시도 성적 목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판례가 든 예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남성분이랑 여성분이 사귀고 있었어요. 여성분이 남성분한테
여자분한테 헤어지는 과정에서 오빠 성기가 되게 작은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고 헤어졌더니 남자가 그 발언에 되게 격분해서 그 다음부터 이 여자한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그 여자분의 신체적인 어떤 성기나 가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이 여자한테 성적인 욕망을 느끼는 상태는 아닐 거예요. 그냥 화가 나서 그런 건데 판례는 이 당시에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런 식으로 성적 비하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고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낀 것 자체에 내가 만족을 느끼면 이 역시도 성적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지금 본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성관계를 갖고 싶은 이런 마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신고를 네. 당사자인 이재훈 씨가 한 게 아니라 네. 제3자가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3자가 신고를 해도 되는 건가요? 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죠. 피해자가 아니면 사실 누가 거기서 깊게 관여하려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걸 우리가 고소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아주 드물게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피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옆 사람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이제 범죄 신고하는 경우를 이제 고발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고발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얽히기 싫어서 고발을 잘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고소로 인해서 범죄 수사가 시작되든 고발로 인해서 범죄 수사가 시작되든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된다는 면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이 이경실 씨가 네.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가요?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게 그 연세대학교 학생이 통매음으로 이경실 씨를 고소한다고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지만 일단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고소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통매음은 제가 일일이 아까 설명드린 요건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름 자체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잖아요.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음란한 말이나 이런 그 사진 같은 거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경실 씨는 이재훈 씨랑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라디오를 녹화하는 과정이었던 건 맞는데 그 이재훈 씨가 특별 게스트로 나와서 같은 공간에서 대면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요건을 떠나서 일단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뭐 반드시 내가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받겠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에 대해서 판단받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대면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전화 통화 같은 걸로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거겠네요. 이런 류의 발언이 있었다고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있었다고 전제를 하고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마련해 보면 일단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훈 씨는 분명히 그 상황에서 이제 웃고 넘어갔어요. 웃고 넘어갔는데 그런 류의 얘기를 했을 때 모든 사회 평균적인 남자가 내 가슴에 물이 흘러내려서 이거를 받아 먹겠다 라고 하는 그 여성의 발언이 있을 때 수치심 모르겠는데 혐오감을 느낄 만한 사람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가 평균적인지는 이제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겠지만 사안 사안마다 수사기관이나 이제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가벼운 농담이다 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경실 씨한테 목적이 있느냐 부분은 이경실 씨가 이걸 정말 음란한 목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다 동의를 할 겁니다. 다만 과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그 예를 들면서 목적을 예로 들면서 음란한 목적 외에도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비하해서 상대방이 성적 혐오감을 느끼고 성적 혐오감을 느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면 이게 이제 성적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논리로 봤을 때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해서 웃기려고 했을 때 그 좌중들이 웃어서 그 웃음 자체에서 내가 만족을 얻었다. 이랬을 땐 과연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이냐. 제 사견으로는 이경실 씨가 음란한 목적이 전혀 없었고 정말 웃기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경실 씨한테 의도가 인정되기는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보는데 판례가 판시한 논리 구조를 좀 세밀하게 분석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다가 아무리 웃기려는 목적이어도 워딩이 과하다 이랬을 때 통매음으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앞으로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제가 이경실 씨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는데 하여튼간 결론은 명확해요. 결론은 이경실 씨가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없다 라는 결론은 명확하지만 이경실 씨가 한 발언들 같은 게 이제 부적절하다는 것도 사실은 뭐 여론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불편해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이런 류의 농담이 오고 갔다? 이렇게 돼서 뭐 수사기관에 신고가 됐다?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여론의 화제가 되는 이제 법 관련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